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2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에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또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지점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그런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지 가지고 가고 있네요. 2521포인트, 2520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직은 뭐 조금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25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사상 최초입니다. 사상 최고가고요. 2523포인트대까지 오늘 찍었는데 일중 흐름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우상향 그래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부근 2522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보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합니다. 3,761억 원. 개인은 매수 물량 오히려 줄였습니다. 213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은 3,728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좋습니다. 693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0.4% 상승합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흐름들 가져갑니다. 우상향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한 2시 이후에는 지수가 조금 정체가 온 상황입니다. 693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고점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수급 주체 조금은 다르네요. 개인이 좀 많이 삽니다. 452억 원, 기관은 80억 원 삽니다. 외국인은 427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죠. 1120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1120원 60전에 거래가 되고요. 지금 4원 하락합니다. 일단 1120원은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삼성전자, 사드 관련주, 현대모비스, 바른전자, 테이펙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들 그리고 설비 투자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오면서 장 초반에 주춤하던 주가는 오늘 저가는 보시다시피 267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고가는 276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2% 가까운 상승 흐름들 가져갑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삼성전자의 정책 발표 그리고 사장단 인사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실적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29조 원에 달하게 되는 배당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주주에게도 좀 더 많은 정책을 베풀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설비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하게 시장에서는 어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사드 관련 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반 상승합니다. 정부 입장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강하게 시장에서는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한중 간에 여러 가지 합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고요. 가시화되고 있다. 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LG생활건강, 호텔신라, 대한항공, 현대백화점 등등의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는 한 요 며칠 동안 급하게 좀 올라온 경향이 있어서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입니다. 오늘은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6% 가까운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 현대모비스 27만 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자동차 3인방
지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중국에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등 어려웠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온기가 불고 있고 그리고 매출도 조금씩 올라올 것이다. 3분기의 매출은 괜찮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현대모비스도 잘 갑니다. 자, 바른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 원대 SSD 시장 메모리 단독 개발 양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바른전자는 초슬림 M사타 SSD를 독자 개발하고 전용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른전자 주식 장 초반에 이미 상한가 간 뒤에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이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펙스 오늘 신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롤러코스터 횡보 보입니다. 장중 지금 시가 대비해서 24,300원 때문에 한 9% 정도 빠진 모습이었는데 장중에는 33,550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4% 상승, 말 그대로 상장 첫날 롤러코스터 횡보를 위아래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전자 소재용 테이프 및 필름, 식품 포장용 랩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주부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니랩,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도 지금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큐브, 롯데제주, 제일기획, MG매드, 대우조선해양 올라와 있는데 원익큐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큐브는 삼성전자가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사업에 14조 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원익큐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중국이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양산을 시작했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익큐브 오늘 장중에 지금 20%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규 재상장된 종목입니다. 롯데지주. 일단 호텔롯데와 합병 기업가치 제고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 부분, 사업 부분으로 이제 분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롯데제과의 투자 부분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 부분을 흡수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한 거고요. 어제 10%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롯데지주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롯데 계열사들 그다지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이고 롯데칠성 정도만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제일기획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기획은 3분기 호실적 그리고 내년 초에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면서 8%대의 대형주치군 급등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MG매드입니다. MG매드는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공시가 되면서 상한가 바로 직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는 MG매드 최대주주인 마크로젠이 자사 보유 주식을 이왕중 면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사장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도 양수도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지금 거래가 재개됐고요. 어제 돌아왔고요. 오늘도 지금 어제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틀째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등으로 작년 7월 15일부터 지금 멈춰있던 주식 어제부터 살아났지만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2시 50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먼저 김치균 대리보다 김진석 소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먼저 짚어주신다고 하네요. 짚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유가종목 시장이 2,500을 안착이라는 표현을 어제 쓰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도 2,526선이기 때문에 어저께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순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2,50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했다. 즉 그 종목들은 좀 바이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리뷰를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같이 좀 고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G화학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LG화학은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4개월 연속 순매수가 있고 이 시각 현재 주가는 2,000원 정도 밀리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LG화학을 왜 이렇게 매수했는지 이런 종목들 리뷰를 좀 잠깐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LG화학이 중국 관련돼서 다시 한번 공격적인 즉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 시장의 상당히 고민들은 이것입니다. 즉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K 이런 종목들이 중국의 배터리 쪽으로 계속 진출하려고 했으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LG화학 그리고 삼성, SK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관련 지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어저께 공격적인 순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오늘 긍정적 이슈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LG화학 관련돼서 외국계가 연속적인 4개월 정도 순매수가 하고 있었던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이틀 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지금 보신 차트가 2017년 1월부터 차트인데요. 외국계가 이렇게 공격적인 순매수한 날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LG화학이 중국 관련돼서 공격적으로 증설하겠다 그런 판단을 일단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9월 달에 41만 원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같은 경우에 41만 원대 모습을 보이겠고요. 물론 오늘은 지난 고점 관련해서 고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수급 가운데서 외국계가 결국 매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LG화학의 주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외국계는 LG화학을 매수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운데서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신고가에 대한 랠리가 있었죠. 지난 10월 초만 하더라도 9만 원대, 최근 들어서는 82,600원이지만 이 종목이 지난 5월 달에는 53,000원대, 이제는 8만 원 라운드 그리고 9만 원 라운드 올라서는데 어쩜 이렇게 고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외국계는 SK하이닉스를 매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성장점에 있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 좀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소위 반도체 종목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는 고점 논란이 많이 있고요. 고점 논란이 정확하게는 8월달, 9월달 이후에 고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10월달 즉 93,300원 이후에 최근 밀리고 있다는 걸 보면 이때 외국계는 순매수를 전일했지만 지난 8월달 그리고 9월달 이후에 즉 고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외국계는 여전히 SK하이닉스를 매도했다는 걸 보면 결국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주체 가운데서 외국계는 가끔 정확하게는 9월달 이후에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날이 많았다는 것은 SK하이닉스 이제 8만 원을 고점으로 파는 것은 맞지 않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호텔신라입니다. 자, 오늘 몇몇 업종 가운데 상당히 급등을 좀 많이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중국, 한국 어떻게 보면 서로 얘기가 잘 됐다는데 제가 볼 때 얘기가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이 한국을 바라볼 때 사드 관련돼서 즉 여기서 제3국이라는 표현 나오고 있는데요. 제3국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한국에 있는 10시의 그런 글자화를 너무나 긍정적으로 한국이 일단 해소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것 같고요. 따라서 호텔신라 어쨌든 3분기가 상대적으로 호실적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52주 신고가 모습을 보이겠고요. 자, 호텔신라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관련해서 작년 7월 잠깐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7월이면 너무 좀 크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당시 주가가 기본적으로 약 6만 5천 원대 모습을 보이겠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덧 7만 원대 돌아섰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우리가 상당히 엄살을 부리고 있지만 작년 7월 사드 배치 그리고 올 2월달 때로 3월달에 사드 관련돼서 2기 그리고 4기 배치 후에 호텔신라 최근 들어서 주가의 모습을 보면 사드 관련된 충격은 정확하게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급에 대한 고민을 역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외국계가 지난 8월 달에도 공격적인 순매수가 있었고요. 최근 이틀간 순매수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같은 경우에는 75,600원 신고가 모습을 보이겠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드 보복에 대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드려질 고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일 외국계는 호텔신라를 순매수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호텔신라는 매도하는 것이 좀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삼성전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8분기 만에, 정확하게는 2년이죠. 2년 만에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원대를 복귀했다는데, 제가 볼 때, 즉 2년 만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1,000억 정도 복귀했다는데, 그런 부분들, 그렇게 시장은 상당히 둔감하게 좀 나타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삼성전기가 지난 시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계가 2017년 1월 달부터 최근 들어서 순매수하는 관점에서도 예상보다 주가가 그렇게 급등한 여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뭐 신고가 모습을 보이겠었고요. 지난 9월 달에도 11만 4천대 모습 보이겠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올 한해 들어서 공격적인 순매수가 데일리 기준으로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스권을 매매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기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고점 논란 그 가운데서 외국계와 그리고 기관, 개인 간의 매수매도 공방이 상당히 커지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삼성전기라고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기 지난 시기에 갤럭시 노트 8에 대해서 일단 충격이 지난 노트 7 이후에 충격이 해소됐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배터리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 외국계는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다는 관점을 보면 전일 삼성전기에 대한 외국계 매수의 판단은 좀 틀리지 않았나 그런 어떤 보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만도인데요. 자, 만도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9월 초에 상대적인 저점을 뚫고 상당히 그 당시에 21만 원대, 최근 들어서는 26만 9천 원대가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상승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에 맞물려가지고 만도가 여전히 같은 어떻게 보면 동행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 만도란 뜻이 MAND요, 즉 맨두, 즉 사람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대모비스의 주가의 급등처럼 만도의 주가도 9월 초 이후에 9월 초에 약 22만 원대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33만 원대 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급 주체 가운데서 9월 달 이후에 외국계가 순매수했지만 순매도한 달이 많다는 것은 만도에 대한 주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 좀 들어보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증권사에 대한 목표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NA투자증권의 목표가를 30만원에서 38만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증권사가 만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일까 그런 어떤 부분들은 퀘스천 마크를 좀 가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KB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33만원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금융투자 또한 동부증권은 37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신고가 랠리 가운데서 소폭이나마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중심에는 결국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것 따라서 4분기도 현대차가 소위 중국발 중국향 어떤 실적이 부진하다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도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 상승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도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현대차가 4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결정될 때까지는 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도 연이어서 좀 드렸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5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김시균 대리 연결해서 5종목 가볼 텐데, 김시균 대리님. 예, 어떤 종목부터 가실 건가요? 네이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이버 주가는 지난주 후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번에 1차 매도 목표 가격으로 90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90만 원 도달 시 우선 매도하셔서 이익을 실현하시고, 주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네이버의 주가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 증가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그간의 기술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라서 동사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 트래픽 개선에 따른 광고주 유입도 지속되고 있고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페이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 중인 상황에서 인공지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향후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동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연초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글로벌 주요 인터넷 기업 중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국내 1위 검색 사업자로서의 위치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 성과 등을 고려하면은 네이버 주가만 저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거라고 보고요. 주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최근 네이버를 평가하는 증권사의 견해이고 매수 의견을 드리는 바이지만은 90만 원 도달 시에는 일부 아니면 좀 전부 차익 실현하시고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시에 재매수하여서 2차 매도 목표 가격으로는 100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M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6일 날 SM은 그 이전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주가가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 고점인 32,000원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보였고요. 그 상승 추세 초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M의 3분기 실적이 무난한 정도 아니면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상황에서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사의 3분기 실적 부진 원인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 부진 탓이었는데 4분기하고 내년부터는 동방신기를 비롯해서 대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 작년에 이미 중국의 법인을 설립해놓은 SM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1차 목표 가격으로는 3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 가격으로는 4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아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비아트론의 주가는 별다른 변동 없이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2만원 아래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이고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27,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은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 장비 중 하나인 PIC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플렉서블 OLED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주요 기업들의 장비를 공급하는 동사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아트론은 열처리 장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CSOT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관련 장비 업체들 중에서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간된 NH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은 내년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4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7%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2만원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CJ-CGV입니다. 지난주 CJ-CGV의 주가는 별 변동 없이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67,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1차 매도 목표 가격으로 9만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CJ-CGV의 2018년 지역별 예상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은 국내가 38%, 중국이 21%, 터키가 17%, 베트남이 13% 이렇게 지역별로 다각화되어 있어서 국내 사업의 부진을 해외에서 만회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놓은 회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 터키, 베트남 지역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동사의 실적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요. KTB 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발간한 레포트 추정을 보면은 2018년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6.7%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3% 정도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해외 사업 부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동사의 주가는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주 차트상 60주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부담스럽지만은 향후 기업 실적 개선세를 근거로 예상해 본다면은 60주 이평선 저항을 돌파하리라고 전망합니다. 매수 목표 가격으로는 67,000원을 제시해드리고 1차 매도 가격으로는 9만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아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6일 고려아연의 주가는 6%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의 원인은 고려아연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하긴 했지만은 증권가 전망치보다는 낮아서 실망 매물이 나왔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주가는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에선 3분기 실적이 비록 예상치보다는 낮아서 실망스럽지만은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하고 고려아연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아연 가격이 분당 3,000불 이상에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전력비 절감 등 이런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 많아서 다시 실적이 정상 궤도를 이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1차 매도 목표 가격으로는 55만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55만 원 또다시 일단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을 하신 후에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려 아연까지 짚어주셨고요.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10번님께서 셀트리온 종목 14만 3천원에 비중이 30%. 이게 뭐 수익 꽤 나신 구간일 수 있는데 수익 실현 언제쯤 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공매도부터 해서 이야기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김진석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아마 시청자께서 14만 3천 원이면 이 종목이 지난 10월 18일 날에 20만 원, 20만 8천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겠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이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구간에 들어섰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실 거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의 어떤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셀트리온이 지난 3월 달,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17년 7월 달부터 차트인데요. 지난 8월만 하더라도 10만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만 원대, 소위 더블을 갔던 종목인데요.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하락의 모습 보이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10월 18일 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10월 18일 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JP모건에서, 그때 모건스탠리죠. 모건스탠리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가 현재 20만 원대지만 8만 원대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이런 차트의 이런 모습이 데일리 공매도 물량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 요즘은 HTS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데일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것들이 아무래도 지난 어떻게 보면 모건스탠리가 현재 20만 원대 이후에 약 8만 원대, 어떻게 보면 지금 화면의 차트에 아래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요. 8만 원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 예상보다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과연 주가가 밀렸을 때 우리가 판단하셔야 될 것이 지금 보시는 어떤 공매도 물량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2017년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셀트리온이 10만 원대 전에 공방을 벌이고 있었을 때 그때는 뭐 다른 문제이지만 최근 들어서 10월 달에 공매도 물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어쩌면 셀트리온의 주가가 결국 모건스탠리처럼 8만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주가는 밀려야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공매도 물량이 많다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주가 밀리는 것은 결국 공매도와 같이 맞물리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판단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10월 18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건스탠리가 목표가가 8만 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국내 증권사는 목표가를 22만 원대, 25만 원대가 올려놨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 결국 이제는 국내 증권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모건스탠리가 앞으로 일정 시간 동안 셀트리온이 8만 원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국내 뭐 이베스트나 동부나 몇몇 증권에서 자, 그 얘기는 틀리다, 내가 본 판단으로 봐서는 이게 20만 원, 때로는 30만 원 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예스나 노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고 있지 않고 단순히 뭐 목표가 25만 원 바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 비롯해서 개인 어떤 투자자가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 특징적인 것들은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 시각 현재도 외국계는 순매수는 26,000여 주, 그리고 이 시각 현재 매도가 25만 여주인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그동안 급등에 있어서 피로감, 즉 이제는 차익 매매로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외국계가 매도가 상당히 많다고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모건스탠리 보면 우리가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목표가를 8만 원까지 내려놨다는 것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투자 심리가 예상보다 악화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결국 그 증권사에서 즉 모건스탠리의 어떤 목표가에 대한 판단이 틀리다, 그런 얘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셀트리온을 팔아야 된다, 그런 것처럼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것이 결국 셀트리온을 팔아야 된다는 문제보다도 결국 유가전고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사적 신고가 가운데서 결국 신고가 중심에 섰던 바이오 관련주 주가가 지금보다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려감이
가장 큰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인데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일단 매도한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내 증권사가 모건 스탠리의 어떤 목표가 8만 원, 그와 관련돼서 전혀 입장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입장처럼 파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좀 화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인 게 국내 증권사하고 외국계 대형 IB하고 이 정도까지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20만 원 주는 곳이 있고 8만 원 주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부분일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증권사는 실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얘기죠. 지금 얘기 아니라 과거 얘기가 전제로 깔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은 과거에는 우리가 목표가를 하향 못했습니다. 목표가 하향하게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빼나가기 때문에 법인 쪽에서는 일단 그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못하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얘기가 목표가는 하향했지만 매수, 이것을 우리는 매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어도 예상보다 법인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적인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셀트리온의 이번 어떤 이슈 속에서도 다시 한번 좀 답답한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 오늘도 시장에서 개인들은 소폭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성과는 어땠을지, 또 어떤 이슈로 사들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어저께 개인이 2,6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네. 어제는 2,500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착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개인이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들이 소위 캐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는데, 어저께 2,600억 정도 공격적인 순매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판단인데, 어저께 개인들이 샀던 종목들 하나씩 복귀를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지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데지주가 그동안 한 달 정도 쉬었고 모처럼 이제 시장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롯데그룹이 5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순환출자 부분들은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고, 어저께 롯데그룹 관련돼서 전 오너, 현 회장 관련돼서 이런저런 법원 관련돼서 부정적 코멘트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롯데 지주를 상당히 공격적인 순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공격적인 순매수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 종목이 그 거래가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물리셨던 분들이 매수하셨다, 이런 약간 억측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어저께도 상당히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오늘도 시작 현재 5.54% 급등을 좀 보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11% 이상 급등했는데요. 개인들은 어제는 매수하고 이 시작 현재도 약 5% 급등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발 이것이 호재일지 악재일지 몰라도 일단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약 한 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사자. 그리고 과거에는 소위 지주 개편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상승했다는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어저께 롯데그룹 관련돼서 5개 종목도 올라왔는데 예상보다 하락했다는 걸 보면, 과거에는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거래가 됐죠. 즉 1년 3개월 만에 거래됐는데요. 어제도 상당히 그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했는데 오늘 보면 어저께 개인의 판단이 틀렸다, 이런 어떤 감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이 실은 관리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물론 과거에 한진해운을 비롯해서 소위 배 관련 종목, 즉 조선 관련 종목들이 그만큼 리스크가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개인들이 일단 공격적인 순매수했는데, 어제 개인의 판단들이 일단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손실 구간이 커지는 것이 어저께 개인들이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이 이게 어제 데이터인데요. 어저께 외국인들은 매수했고 일단 기관들은 매도했지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도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앞서서 셀트리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전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돼가지고 주가 고점 논란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여전히 판단 가운데서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서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밀렸다는 거 보면 이제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일단 매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개인적 소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돼서 개인들이 매수했다, 이런 어떤 엇갈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케미칼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예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 들어서 소위 보면은 태양과 관련돼서 세이프 가드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지난 시기에 월풀 관련돼서도 우리가 세이프 가드 관련돼 가지고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이런 어떤 오너들이 이제 미국 가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자, 하나케미칼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폭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유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즉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는 비싸서 이제는 태양광, 전기차로 돌아갈 거야. 그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만 최근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예상보다 하락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케미칼이 9월 달에 38,000원대, 이 시각 현재는 3만원대 모습을 보이겠는데, 자, 개인들이 어제도 예상보다 이 정도면 주가가 좀 바닥일 거야.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매수했는데 오늘 손실 구간에 커지고 있고 아직까지 30,400원으로 주가는 버업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케미칼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홍콩 종목 가운데서 BYD라고 그러죠. BYD인데요. BY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가운데 전기차 1위 종목인데요. 지난 10월달 그 주당 80달러 외 최근 들어서는 67달러로 단기간에 하락했다는 것은 하나케미칼의 주가와 BYD 주가 하락이 좀 같이 간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미국 종목 가운데서 자, 퍼스트 솔라 있습니다. 이 퍼스트 솔라가 뭐냐면요, 아신 것처럼 태양광 관련주 모습인데요. 예상보다 이 종목의 주가는 10월달 후에 상승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의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세이프가드, 즉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가 한국에 있는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케미칼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퍼스트솔라의 주가에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는 세이프가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관련 종목들은 하락하고 미국 관련 종목들은 상승한다. 그런 관점으로 약간 양비론적인 모습으로서 퍼스트솔라의 어떤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은행 여러 가지로 이슈 가운데서 기본 이슈가 결국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제니 앨런 의장이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된다. 그런 관점인데, 누가 되더라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지난 7월 달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상승보다 하락폭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건설 관련돼서 계속 어떻게 보면 재정거래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을 살려고 그러면 은행 대출을 이런 부분도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은행 매출이 상대적으로 격감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은행의 재정 안정성이 좋아진다. 이런 엇갈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 시기에 우리은행 관련돼서 채용 비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은행 채용 관련돼서 물론 금감원에서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번에 채용,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 채용이 되고 이런 관점인데, 우리은행에서 조사했답니다. 자체로 조사해보니까 이번에 작년 하반기에 신입사원 채용 관련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금감원에 보고를 했는데, 자,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검찰 고발이 현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은행 내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은행 행정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결국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결국 우리은행이 상승할 거야. 그런 관점으로 매수하셨는데요. 틀린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기준금리가 인상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관련돼서 이것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도 이것이 결국 행장이나 그렇게 소위 라인별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 오너리스크로 좀 진화되기 때문에 어저께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 가운데서 오늘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 가고 있겠지만 어저께 개인의 매수했던 종목들 예상보다 손실에 커지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복귀로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봤는데 롯데 지주부터 우리은행까지 오늘 상승하는 종목도 보이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보이고 좀 혼재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이번엔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이번 주 처음 안내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최근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통화수 앞으로 연장이 되었고 한중 정상회담이 연내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패키지 여행 상품 판매가 재개되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냉각되었던 한중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중국 관련 화장품, 여행, 엔터 업종들의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진행되면서 사드발 불황은 바닥을 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코스맥스의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은 눈여겨볼 점은 중국 법인의 고성장입니다. 중국 법인이 캐파 증설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현지 기업들의 주문량 증가 때문에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장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해 쪽에 30% 그리고 광저우 쪽에 32%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라는 것을 그걸 근거로 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바이고 한중 관계가 다시 좀 마찰적인 분위기로 반전이 된다면은 우선 매도하신 후에 상황을 재점검하신 다음에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넷마블 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역시 이번 주 처음 안내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게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게임 업종 내에서도 해외향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그런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그런데 검은 사막 게임의 해외 시장 공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넷마블 게임즈도 리니지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해외 시장 공략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리니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사전 예약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 한 달 만에 예약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전 예약보다 빠른 페이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판호 이슈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시기 문제이지 결국은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출시한 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흥행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작년 4월에 출시한 같은 IP 기반 게임 같은 경우에 최고 매출 순위가 4위까지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리니지 레볼루션 말고도 테라 M이라든가 불소 모바일, 그럼 세븐나이츠 MMO 같은 흥행 가능성이 높은 게임들이 다수 출시 예정이라서 향후 넷마블 게임즈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아서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소폭 상승한 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차 매도 목표 가격으로 1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1만 원 가격에서 저항을 받아서 주가가 밀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늘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중국 굴삭기 시장 전망이 밝아서 매수 보유 의견을 드리기는 바이고요. 중국에서 도로, 철도, 그리고 공항 같은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좀 일어나면서 올해 들어 굴삭기 시장이 매우 커졌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올해 9월까지 7,800대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지난 한 해의 판매량보다 1.7배 정도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올해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판매량 1만 대를 넘어서는 것은 2011년 이후에 6년 만에 중국 내수 판매 1만 대 시대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국 내에서 이런 분위기는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은 시진핑 2차 집권 시기이고 이 시기에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기에 그리고 또 과거에 판매했던 굴삭기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국 쪽 굴삭기 시장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흥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어서 신흥시장 성장 기대감도 있어서 이제 주가 전망이 밝아서 계속 목표 주가 1만 원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 1만 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KG ETS입니다. KG ETS의 주가는 지난 한 주 내내 소폭 하락을 하였고요. 현재가 매수 의견을 드려서 그때 사신 분들은 현재 좀 손해 중이시겠지만은 기업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실적 개선서도 뚜렷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폐기물 사업부하고 스팀 사업부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신소재 사업부가 이제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실적 때문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아니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신소재 사업부의 실적에 대한 의심은 별로 하고 있지 않고요. 12개월 예상 EPS 기준으로 퍼가 8배 중반에 불과하고 배당 수익률도 2.5% 정도라서 저평가 매력이 높다는 생각에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시기에는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26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 59%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포스코는 연초 전망했던 올해 목표 매출액을 54조 8천억에서 59조 5천억으로 상향 수정했습니다. 9월 이후에 철강 가격 인상이 있어서 평균 판매 가격 상승으로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중국 철강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환경 규제와 동절기 감산 때문에 2018년 3월까지 중국 철강 제품 수출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내년부터는 좀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또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철강 수요는 계속 좀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량은 생산량은 증가가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감소, 그리고 수요는 견조하거나 오히려 증가, 이런 식의 수급적인 분위기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철강 가격과 주가가 연동이 되는데, 그래서 포스코의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고 연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4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언제나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포스코까지 잘 들었습니다.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못 갈 것 같고요. 김치균 대리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DB금융투자 범어지점 김치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3분 정도 장 마감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2,526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이대로 끝나면 장중 고점 마감이고요. 역대 최고가 마감이고 마감치로도 최고가입니다. 2,526포인트 1% 가까이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우상향 하는 그래프가 끊임없이 지금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 2,527포인트대까지 오늘 찍기도 했네요.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개인은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장 후반에 매수 물량을 더 늘렸는데요. 전 시간대보다 한 600억 원 정도로 더 늘렸습니다. 이제 4,258억 원까지 매수 물량 쌓아놨고요. 기관은 3,786억 원 팝니다. 개인도 210억 원 팔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변동이 있겠죠?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세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더 커졌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51% 올라갑니다. 현대차도 3%대의 상승, 네이버도 2% 가까운 상승입니다. 네이버도 90만 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포스코가 오늘 약세인 가운데 삼성물산, 삼성생명, 현대모비스까지 시총 8, 9, 12 종목들이 모두 3, 4%의 강세를 또 이어갑니다. 코스닥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도 694포인트까지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서 670선에 이제 6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일중흐름 보시면 우상향 꾸준히 하면서 장 후반에 더욱더 힘을 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주체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402억 원 사고요. 기관 81억 원 삽니다. 외국인이 373억 원, 비교적 많은 물량을 파는 가운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20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수급 주체가 좀 엇갈리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목표주가 하향으로 어려움을 겪던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요. 반등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더 크게 나옵니다. 5.18%나 올라갑니다. 신라전의 상승폭이 많이 줄었네요. 0.3% 상승 정도. CJENM은 자회사 상장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84,500원대 유지하고 있고요. 로엔도 0.57% 올라갑니다. 전 종목 빨간불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모두 1%대 각각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하지만 코미팜, SK머티리얼즈, 휴젤 모두 빠지는데요. 코미팜은 소폭 빠집니다. 0.62%. SK머티리얼즈는 2%대 하락이고요. 휴젤은 2.39%의 하락 흐름 이어가면서 같은 보톡스 관련주여도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폭이 더 커진 모습 보입니다. 자,
화요일장 마감이 됐고요. 장중 최고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터치를 했고요. 마감 지수로도 아마 최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마감 지수 마지막으로 체크하기 전에 김진석 소장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가네요, 시장이. 네, 오늘 뭐 이렇다 보면 2520선에 이제 안착이라는 얘기가 아마 오늘 시황 끝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것이 어저께와 오늘 외국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순매수 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가 약 4,250조락의 순매수 했는데요. 자, 대형주를 3,600억 이상 순매수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개인은 오늘 매도했습니다. 즉, 어제 오늘 상당히 패턴이 변화가 있는데요. 결국 이 정도, 즉 2520선에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어찌됐든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색깔이 예상보다 짙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도 삼성전자 부분인데요. 이 시각 현재 2.2% 급등한 약 276만 원대를 달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삼성전자 고가가 2.5% 급등했는데 이 시각 현재도 1.9%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점 인근에서 오늘 좀 마감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SK하이닉스입니다. 뭐 지금 들은 SK하이닉스 이제 9만 원대 위에 8만 원대, 즉 반도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3.6%, 이 시각 현재는 3.01% 마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고점이 종가가 될 정도로 오늘 에너지가 상당히 뜨겁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 현대차의 부분입니다. 현대차는 오히려 색깔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3.6%, 이 시각 현재는 3.2%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현대차가 결국 실적이나 좋아지고 그런 부분보다도 오늘 10시에 발표된 중국발 시그널 이런 부분들을 예상보다 시장을 좀 뜨겁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업종 가운데서 과연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LG생고는 0.9% 상승,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3.83%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소위 사드 관련돼서 중국발 종목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예상보다 색깔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인데요. 이 시각 현재 694선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중소기업 진흥부 관련돼 가지고 장관 관련된 상당히 노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 시각 유가정국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 기대감보다도 오늘 10시에 발표되었던 중국발 이런 부분들을 호재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호재로 될지는 오늘 장마감 이후에 또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짚어볼 필요가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팩트 체크해봤고요. 코스피는 역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0.86%나 올라간 2523.43포인트입니다. 2520선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0.66% 오른 694.2포인트입니다. 7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1120원 턱걸이하면서 1120원 40전에 4원 20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체크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점검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 NC소프트 지금 다시금 오늘 수익이 또 올라가면서 45.8% 수익 국면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1.3%의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홈캐스트 종목 역시 33.5% 상승입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SK이노베이션 29.2% 올라갑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 수익률 점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NC소프트 며칠 주춤하다가 오늘 급등이 또 한번 좀 나와준 것 같아요. NC소프트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NC소프트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네,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사장에 붙인 사망 사건에 최근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 영향을 끼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3분기 같은 경우 매출이 전분기보다 한 170% 정도 증가한 7천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NC소프트의 주가는 그 투자 심리 악화와 실적 성장성 사이에서 주가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부 요인을 떼놓고 리니지 ML 게임 자체로만 보면 이 대형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공성전이 다음 달 공식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게임 내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유저의 결집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임 내 할로윈 이벤트도 큰 폭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가 일단 한번 꺾인 구간에서는 무조건 보유하기보다는 흐름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인소프트를 종목점검 시간에 40만 원을 이탈하면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하자. 하지만 지지하면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저가가 정확하게 40만 원을 지지해주고 일단 반등하는 모양새거든요. 일단 보유 기간이 길었지만 충분한 수익권에 있는 만큼 조금 더 보유해도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세 흐름을 보는 게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전략대로 그 40만 원 하향 이탈 시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하는 관점 지지 시 지속 보유하면서 전고점이 47만 달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하고 조금 더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 홀딩 조금 더 가지고 가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네, 내일의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내일 일정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 쪽 얘기부터 잠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리스크도 재부각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얘기 해볼까요? 네, 예상보다 그 미국이 상당히 좀 시끄럽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이 신고가 랠리 기록했는데, 자, 월가에서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러시아 커넥션 이런저런 조사하고 있는데, 자,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는 미국을 비롯해서 월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책 리스크보다 경제적인 것들이 좋아진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미국 지수가 신고가 랠리 갔을 때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좀 이렇게 경제를 잘 이끄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반론을 좀 걸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 3대 지수가 급등의 모습 보이겠고요. 다만 어제부터 약간 이슈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한국도 뭐 특검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자, 미국도 뮬러 특검, 뮬러 특별검사, 어떻게 보면 전 FBI 그 코미 국장 있죠? 코미 국장 전에 미 FBI 국장이기 때문에, 자, 뮬러 특검이 과거에 FBI 출신이 있다는 것을 보면 예상보다 조사를 꼼꼼하게 해오고 있다는 그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기에도 그 가끔씩 뭐 특검, 조사 이런 단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드디어 기소를 했다 이런 어떤 이슈가 예상보다 아직까지 둔감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또다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발 리스크가 다시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팩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이 매너포트입니다.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관리 그 본부장인데요. 통상 직전 정권에 우리가 조사할 때 이런저런 조사하고 있지만, 뮬러 특검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전에, 즉 러시아 관련돼서 소위 이런저런 이슈 관련돼 조사하겠다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너포트 전 선거관리 본부장이 작년 6월부터 8월, 즉 2달간 그 선거관리 본부장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커넥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소 의견을 올렸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기소라는 것은 이런 의견이죠. 혐의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는 부분이 이어서 예상보다 러시아 커넥션이 하나씩 좀 이제는 그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순방을 가고 있는데, 자, 순방 전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뮬러 특검이 이번에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힐러리 클린턴의 작품이다. 힐러리 클린턴도 문제가 많다. 예상보다 이제 선거 과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지금까지는 둔감하게 반영됐지만,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 랠리, 이 가운데서 이제는 차익 관점, 그리고 어떨 때 팔까, 이런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고 나왔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트럼프발 리스크는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통합 팩트 가운데서 올해 상승하는 기본 팩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아시겠지. 트럼프 케어를 말씀드리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세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20%까지 인하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 계속 울고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문우시 재무장관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급등했는데 지금 급등의 기본적인 팩트가 즉 조세제도, 즉 법인세로 인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의회에서 법인세 관련돼서 이제는 통과 못 시키면 이제는 국회의원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조세제도가 뜨거운 관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좀 결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요. 우리가 35% 20%로 단기간에 좀 내릴 줄 알았더니 현재 법안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35에서 20까지, 그러니까는 1년에 약 3%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줄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좀 얘가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결국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야, 그 보너스 100% 준다고 얘기해 놓고서 막상 열어보니 지금 100%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25% 이렇게 상여금을 줄 거야, 이런 얘기 했다면 그동안 뭐 상여금 100% 받을 것을 기대하고 많이 썼던 그 직원들이 좀 충격이 있는 것처럼, 지금 월가에서도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35%에서 20% 내린다면 일단 기대보다 좀 약간 의외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큰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두 번째 팩트를 좀 보겠습니다. 통상 오늘 한국 시간은 10시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중,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한, 이번에 6차 회담의 결과를 일단 프레스를 통해서 했는데요. 예상보다 긍정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중국이 한국을 바라본 시각 가운데서 사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요. 사드 2기 그리고 4기 총 사드 6기가 이제 한국에 이제 안착됐는데 사드 6기가 결국 우리가 한계 포대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때문에 이번에 사드가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중국을 향해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사드 배치다 이런 판단인데 이번 행간의 글을 보면 여전히 중국이 한국을 바라본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 담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결국 여기서 제3국이라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바라본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페이퍼를 보면 한중 관계가 해빙이다. 그리고 뭐 정상 궤도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몇몇 종목과 관련돼서 아모레퍼시픽은 하락하고 LG생건은 상승하고 그리고 중국이 3월달 이후죠. 즉 한국이 중국의 게임을 이제 런칭하려고 그러면 소위 판도라는 것을 라이선스를 이제 지금 막아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손에 딱히 잡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해빙으로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는 것으로 두 가지 팩트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G2국가죠.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 내일장에서도 분명히 회자가 될 텐데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잊혀진 계절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시면 잊혀진 계절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10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리 바뀌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